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붕괴 시점 빨라졌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요 부처 수장들의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여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변화된 의견과 관련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몇 년 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영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 계획만 205만 호에 이른다.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수도권에 30만 호, 서울에 1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많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강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하면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김부겸 총리는요,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이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다. 최근 전문가들을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실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며 지금이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느냐는 격려를 받았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모두 한 목소리로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로 꼽은 게 공급 물량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거다 강조를 했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면 0.4%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8월부터 진행된 금리 인상과 신용대출 규제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고점이 더 빨라질 거란 경고라 좀 공감이 안 되시죠?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진 건 아닐 것이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 급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과 공급 부족 심리에 따른 불안 심리예요. 자, 여기에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신용대출 경쟁에 따른 기타 대출 증가 부분이 이 공급 부족 인식에 따른 불안 심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고요.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서 신용대출의 과도한 증가세도 억제가 될 겁니다. 또한 내년까지 무려 10만 호의 사전 청약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공공 중심으로서는 절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떠도는 20만 명 정도의 청약 대기자들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데 상당수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갖춰진다는 거죠. 자,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의 변화가 얼마나 충격이 큰지 체감을 못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동시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동안에 부동산 대책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죠. 매년 강력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까지 합치면 20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대책 내놓는다고 하면 믿질 않아요. 그런데 기존 정부의 대책과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자, 기존에는 조세 규제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거래 규제, 지역 규제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투자자들이 새로 신시장에 진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또는 투자자가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 솔직히 유동성 환경에 소용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거란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어떤 규제가 있더라도 우회 통로를 찾아서 어떻게든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규제는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많은 대책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유동성 환경, 유동성을 줄이는 대책이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64만 호의 분양 물량은요, 공급 증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요가 얼마인데 공급이 얼마만큼 진행되냐가 중요한데, 수요를 훨씬 넘는 공급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달 말에 이주환은행 총재와 이제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만나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자, 고승범 이제 금융위원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와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집값 조정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금리 올리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7월 만남 기억나시나요? 이때 기사가 어떻게 났다? 미친 집값의 홍남기 2주열 의기투합 금리 인상 속도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금리 인상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 만남도 심상치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현재 정부의 주된 경제 운영 포커스는 부동산과 가계 부채입니다. 이 부동산을 잡아야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어요. 내년에 굵직굵직한 선거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한 차례 한 거 비웃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높은 사람들도 야, 금리 인상 한 번 해봤자 아무 효과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능성은 적지만요, 혹시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유력한데, 야, 이 정도로 효과 없고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 10월 달도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약간의 좀 다른 분위기 전환을 꼭 이제 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 신용대출 규제 강화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2금융까지 신용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주택시장, 기존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전세보증금의 신용대출 자기자본을 들어가고, 실수요자는 자기자본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저가 주택 말고 고가 주택일수록 이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고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내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용대출로 보충을 해야 돼요. 자, 게다가 실수요자들도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TV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분은 20%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이하 주택 실질적으로 LTV 비율이 30%가 나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많이 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용대출 규제는요, 고가 주택에 유난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자, 실제 작년 11월 30일에 시행된 신용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5,000건 미만을 지속하게 돼요. 그나마 이렇게 5,000건 미만, 4,000건대라도 거래가 나왔던 이유는요, 이 신용대출 규제가 바로 차주단위 규제라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이 고가주택을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매수했을 경우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부부 맞벌이에요. 자, 남편 이름으로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주택을 사고 한 1억 정도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가구가 3억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소득 제한 부분은요, 맞벌이 부부도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향후 주택시장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매수세 유입이 상당 부분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도 5,000건까지 한번 노려보는 수준인데 그 이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적은 거래량에도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던 거, 결국에는 낮은 대출금리에 큰 영향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었고 유동성 환경도 좋았고 금리도 낮다 보니까, 자, 마음 놓고 대출 빌려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졌었는데, 자, 지금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자,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 압력을 가해서 야, 니네들이 주는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올려서, 자, 대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려서 대출 축소를 유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여론의 질타를 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저 이자가 지금 3%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연말에 10월이나 11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3.2에서 3.3%까지 나서요. 그러면은, 자, 이거 마구잡이로 한 5억 정도 전세자금 땡겼던 거, 신용대출 어마어마하게 땡겼던 거, 이거 망설이게 됩니다. 신고가 행진도 이것으로 인해서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공급 물량 역시 엄청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와, 진짜 이번에 광교 지역에 분양했던 거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강일 지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의 만점 수준의 커트라인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무려 내년까지 10만 호의 공공 중심의 공급량이 진행이 됩니다. 중소형 면적뿐만 아니라 중대형 면적까지 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10만 호가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만 2만 호 정도의 공급이 지금 지연됐거든요. 이것도 분양가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서 민간 분양도 다시 시작될 가능성, 한마디로 내년까지 한 14만에서 15만 정도의 주요 지역의 분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를 드립니다.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처형 난민이 내년 말까지 대다수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 공급 부족 맞네. 맞아요. 지금 공급 부족한 거 맞습니다.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2023년부터 공급 과잉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5년부터는요.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이 굉장히 장기간 쏟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과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신도시 대규모 입주 이벤트는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자주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3차례 정도 있었다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2차례입니다.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플러스 보금자리 지구 입주였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 아파트 교과서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지금 청약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살 때가 아니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